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를 알려드리는 엄태범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삽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 세상에서요,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어려움. 첫째는요, 내 생각을 상대방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이 가장 어렵고요. 두 번째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생각을 상대방 머릿속에 넣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사람을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를요, 한 방에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만화님, 집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요, 10년, 20년을 살다 보면요, 어느덧 마누라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살다 보면요, 여러분 통장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나 보세요. 만화님한테 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게 사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과 돈을 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즉 인센티브, 당근을 제시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상과 돈을 줘서 움직이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벌 주고 통제하는 겁니다. 즉 페널티를 줘서, 경고와 긴장감을 줘서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채찍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정체성, 즉 가치관을 깨우치게 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가치관이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가치관 정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은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판단의 기준이에요. 나이 40이면요, 자기의 가치관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라 했어요. 오죽하면 공자님께서 불혹의 나이라고 그랬겠습니다.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 즉, 가치관의 정체성이 확고한 나이를 나이 4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은요,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여러분들, 상과 벌은요, 한계가 있어요.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나 열심히 하기는 못해요. 마음까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과 벌은 유인 조건입니다. 유인 조건. 여러분들을 사무소까지 모시고 오게 할 수 있어. 왜? 급여 주고, 그 다음에 출근 안 하면 페널티를 주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하기는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하려면 하나를 더 건드려줘야 돼요. 뭘 건드려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치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건드려줘야지만 그때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자아실의 욕구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상과 벌은요, 한계가 있어요. 상과 벌을 너무 빈번하게 하게 되면요, 효과가 감소됩니다. 사과를 우리 하나를 먹었을 때는 우리가 좀 맛있잖아요. 근데 2개, 3개, 4개는 먹게 되면 맛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전문 용어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과 벌을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고 그다음에 우리 가치관을 건드려서 사람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소에 멋진 직원이 한 명이 왔어요. 신규 직원이. 근데 그 직원은요, 머리도 좋고 스펙도 좋고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요.
뭐냐면 싸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싸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가지는요, 우리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예요. 이 싸가지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에 대한 배려나 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스펙이 좋고 말을 잘하고 일 잘하고 잘생겼으면 뭐합니까? 싸가지가 없는데. 여러분들, 싸가지가 없다는 것은 가치관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사고나 행동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삶이 멀미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닥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이 가치관 정체성은 확고하게 찾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치관이 없으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삼겹살을 맛있게 열심히 구웠는데요, 기름장, 쌈장이 없어요. 1%가 99%를 망치는 겁니다. 가장 사물의 핵심 헤게모니가 뭡니까? 본질이듯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치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린 가치관을 갖춘 후 우린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학 다닐 때 있죠? 대학 다닐 때 1, 2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합니다. 3, 4학년 때 전공하잖아요. 왜 1, 2학년 때 교양 과목을 할까요? 교양 과목을 하는 이유는 편협된 사고방식을 예방하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인문학적인 교양학부를 합니다. 그리고 3, 4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전공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거예요. 삼국지의 위나라 삼아 중달은요, 사람을 따라서 3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소인배는요, 사람을 붙여서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소인배는요, 생각이 좁고 편협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간섭하고 잔소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니다.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그 틈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소인배는 사람을 붙여서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보통 사람은 어떻게 통제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시간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적고 관리자 측면에서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들어갑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의식이 있고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요, 아이덴티티, 즉 가치관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도록 위임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요, 금융지점에 근무할 때입니다. 지점장 12명이 있었는데요. 그 12명의 지점장은요, 한 곳마다 업적 1위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부류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인사 담당 팀장, 그러니까 인사부서 출신 사무소장이에요. 그 사람은요, 발령받은 사무소 가기 전에 그 사무소에다가 최고의 인력을 포진해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등을 하죠. 왜? 모든 일은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이 하는 거니까. 두 번째 부류는요, 마케팅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무소장이에요. 그 사무소장은요, 큰 손에 고객을 모시고 다녀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1등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무소장은요, 직원들의 아이덴티티, 즉 가치관을 건드려줘서 스스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사부 출신의 사무소장과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사무소장은요, 그 사무소를 떠나게 되면 그 사무소가 엉망이 됩니다. 왜? 시스템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직원들의 가치관을 건드려줘서 사무소 실적을 거양한 사무소는요, 그 사무소장이 다른 사무소로 가도 전혀 타격받지 않고 그 실적을 그 다음에도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리적 욕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 안전의 욕구.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 네 번째는 뭡니까? 예,
존경받고 싶은 욕구. 마지막 맨 위에 상위의 단계에 있는 마지막 5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는요, 이를 통해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아무리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조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이 바꿔지려면 생각이 바꿔져야 하는데, 생각이 바꿔지려면 뭡니까? 가치관,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움직일 때는요, 상과 본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과 본론은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나 마음까지는 못 움직이게 합니다. 마음까지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체성과 가치관을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은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 이왕이면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일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고 성취감도 느끼고 재미있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요소, 상 주고 벌 주고 가치관을 움직여서 사람을 컨트롤하는 방법, 이 3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승리하고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